오늘 모신 분은 AR 인베스트 하창봉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 오늘도 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참 힘든 하루였던 것 같아요. 조정 받으신 분들께는. 오늘 보면은 좀 특징적인 게 외국인의 선물, 그리고 현물, 코스닥과 코스피 양쪽에서 2천억 이상씩 매도한 거, 그리고 선물 4,700억 매도한 거. 어떻게 보세요? 오늘 시장? 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한 130만 주 정도 매도 나올 때, 뭐 그렇게 우리 딥하게 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피에서 2천억 정도면 올해 접어들어서 금액 기준은 좀 많이 팔았습니다. 또 코스닥도 한 2천억, 그리고 선물도 5천 계약 정도인데, 오늘 장에서 조금 이제 그런 거는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와의 디커플링이 조금 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미국 증시에서 의구점이 생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하루 전날 이제 많이 올라갔던 이 엔비디아가 혹시 쇼크보가 아닐까? 뭐 충분히 추정할 수는 있어요. 이게 주가라는 게 재료에 반응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좀, 물론 이제 미국의 엔비디아가 오른다고 해서 한국의 반도체가 다 올라 상승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흐름 자체에서 한국 증시가 조금 전체적으로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첫 개시가 뭐 안 좋은 개시라고 첫날 상승하고 지금 코스피가 6일째 내렸습니다. 그래서 100포인트 정도 내렸는데 오늘 장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하이닉스가 조금 시가총액 2위 아니겠습니까? 네. 하이닉스의 급락이 조금 장에는 전체적으로 좀 부담을 줬다 봅니다. 이게 퍼센테이지만 놓고 보면 하필 요 타점에 하이닉스가 같이 무너진 거. 그러니까 이걸 무너졌다는 표현은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만 굳이 오늘 뺄 필요도 없었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모종의 힘이 있을 수도 있고 오늘 투자자별 동향에서 보면 외국인도 하이닉스에서 꽤 많은 68만 주 정도가 매도가 나왔거든요. 물론 장중에 하이닉스와는 조금 결이 다른 뭐 재산 분할 관련해서 회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이슈는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예단할 필요는 없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좀 복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은 좀 좋았지만은 오늘 아침에 이제 월드뱅크에서 24년도에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을 발표를 했는데 2.4% 정도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숫자만 놓고 보면 한 팬데믹 이후 최저치가 되는 거고요. 또 그런 부실한 흐름이 있고 또 최근에 약간 시장에서 부정적인 게 중국을 우리가 안 보는 것 같지만은 사실 중국 증시가 생각보다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장이 미국 때문에 좀 빠지더라도 보통은 올라갈 때는 10시 반 전후에 터닝이 많은데 이것도 사실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치는 거가 있고 제가 그 어저께 찐샤 아침에 나와서 잠깐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사실 대만 총통 선거가 토요일 날 있어요. 네. 가만히 생각하면 무슨 대만 선거까지 우리가 신경을 쓸 수 있냐 이렇게 보지만은 대만 총통 선거는 사실 이걸 앞둔 상태에서 어제 보니까 중국은 그 군함이라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무력적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대만 뭐 중국 해역이겠습니다. 그게 있고 또 중국이 미리 이제 선포를 좀 놓는 게 있습니다. 대만에서 만약에 친미면 민중당이겠죠. 친미가 진영했을 경우 감안해서 미중 무역 분쟁, 그러니까 대만에 대한 무역 제재를 강화한다는 이슈도 있거든요. 근데 한국의 경제 구조와 대만은 조금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잠깐 뭐 대만의 TSMC의 부진이 우리 삼성한테는 가만히 놓고 보면 또 파운드리 쪽에서는 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또 하나의 분쟁 리스크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흐름 자체가 최근에 또 위안화 약세까지 가져오면서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생각보다 약하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사실 주식이 환율과 주식은 완벽한 상관관계는 아닙니다. 환율이 조금 올라서 증시가 약할 수도 있고 증시가 약해서 환율이 올 수도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환율이 오르게 되면 우리가 말한 오늘 외국인이 꼭 2천억을 팔아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매수를 하고 싶은 대기 자금들은 멈칫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연초에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정시 대기 자금이 지금 생각보다 높다. 뭐 고객 예탁금이 50조 이상 올라갔다. 근데 그 자금들이 지금 보면 은행 정기 예금이 4% 밑으로 떨어지고 돈이란 건 세 가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부동산, 예금, 주식인데 크게 보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최근에 큰 자금들이 들어가기에는 생각보다 좀 무거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왜 이 은행 금융권에 들어가기도 그러고 주식으로 들어오자고 하니까 요것도 애매하다 보니까 일단 시장이 좀 약한 이유는 다 뭐 이거 지금 제가 살을 많이 붙였습니다만은 시장에 대한 매력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뭐 큰 자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뭐 한편을 놓고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약간 일보 전진, 이보 후퇴 뭐 그런 장이 전개되고 있다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국 그리고 네. 홍콩이 지금 도대체 며칠째인지 모르겠어요. 홍콩 증시가 계속 밀리고 외국인들이 그 매도를 하고 이러한 현상. 그러나 오늘 또 일본 증시는 좋았잖아요. 네. 어떻게 이 해외 증시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지 이게 또 우리 한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어요. 홍콩의 규제와 일본은 완전 반대 방향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은 어떻게 보면 외국계 자금들이 이제 중국 본토보다 진출입이 되게 좀 편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숏 세력의 어떤 이슈도 있을 수 있고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홍콩 ELS 관련한 사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그런 물량도 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일본은 확연하게 지금 사상 최고의 랠리를 달리는 건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한국 증시의 매력들을 또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일본이 지난 약간은 이제 YC 정책의 수정에 대한 이슈 때문에 좀 기대감 때문에 엔화가 좀 꺾였었는데 150엔까지 갔다가 여전히 꺾이는 속도가 최근에 들어서 돌아서다 보니까 또 일본은 선진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자금 매력도는 계속 살아 있으니까 한편 놓고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정시라는 게 너무 이제 일본이 너무 상대적으로 미국하고 일본이 딱 좋지 않습니까? 글로벌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러한 자금이 섞였기 때문에 뭐 일본이 강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약해 보일 수도 있고 대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어떤 변동성이 조금 더 노출되어 있습니다. 같은 EM 시장이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장애 시장을 이야기할 때 잠깐 이 표현을 한번 들어볼까 해요. 우리가 그 개별주 보시는 분들은 장이 지금 최근에 이제 힘이 없단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떤 네. 거냐면 풍선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풍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한쪽을 콕 손으로 누르면 반대쪽이 푹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풍선에 들어가 있는 바람 자체가 빵빵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정시의 체력이 좋습니다. 대기 자금도 활발하고 주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한 지난해 뭐 하반기 느낄 때처럼 쉽게 말해서 반도체 누르면 배터리 올라가고 배터리 누르면 올라가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이쪽 섹터 초전도체가 샥 빠지게 되면 갑자기 뭐 다른 섹터 올라가고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장 같은 경우는 1월 이후부터 사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첫 번째는 코스피는 코스피대로 코스닥은 코스닥대로 상위 종목의 힘 자체가 없다 보니까 같은 풍선인데 바람이 빠진 풍선이라는 표현이 어떨까 싶어요. 전체 체력이 떨어졌다 보니까 한쪽을 콕 누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제 올랐던 이 GPT 스토어 관련주를 또 오릅니다.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오늘 들어오는 섹터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보니까 게임주도 약간 후반에 잠깐 로봇주도 잠깐 들어왔는데 이게 전체 바람이 빠져 있다 보니까 한쪽을 콕 눌러가지고 반도체를 만약에 누르게 되면 2차 전지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되게 약해요. 그래서 이제 시장 관점에서는 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장을 분석을 해보면 시가총액이 딱 세 가지거든요.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엔솔, 포홀, LG화학, SDI 이런 배터리, 중간에 자동차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완충작용으로 뭐 네이버, 카카오 있습니다. 네. 그럼 시가총액을 놓고 보면 큰 축은 삼성전자 너무 크니까 빼죠. 예를 들어서 딱 빼고 나면 100조짜리 거의 100조짜리 두 개 있고 다 합치게 되면 거의 반도체 근데 자동차는 합쳐봤자 삼성전자나 이 안 돼요. 합쳐봤자 90조 정도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도 쉬고 있고 배터리도 쉬고 있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네이버나 카카오가 잠깐 붙어도 연속성에 대해서는 힘이 좀 빠져 있는 거고 제가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자동차가 만약에 어느 정도 완충작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아가 요 정도 가격에서 하락을 멈추는 거는 동의하겠는데 이것도 또 한편으로 놓고 보면 장에 대한 바람이 빵빵할 때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아무래도 기다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기다리는 이벤트가 끝나야 다시 어느 정도 변동성이 그러니까 조금 변동성이라는 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네. 예, 그쪽으로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오늘 좀 특징적인 주목할 만한 그 섹터나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장이 이제 뭐 잘잘하게 개별주들만 좀 움직이는 흐름이 있는데 이게 연속성은 좀 떨어지잖아요. 자, CS가 진행이 중인데 이제 CS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물론 잔파동은 있습니다. 그래서 CS 중에서 아직 시장에 나왔지만은 그렇게 표면적으로 나오지 않은 섹터는 약간은 자동차 쪽은 없잖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섹터는 근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CES에 참관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실생활에 와닿지 않는 뭐 UAM이라든지 날아오는 자동차나 이런 신기술을 보여줍니다.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IT 섹터 내에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다음 주 예정되어 있는 뭐 갤럭시 S24 관련주 쪽에서 정도만 살아있고, 그거는 이제 종목은 뭐 일단은 빼고, 지금 장에서 약간 안정적으로 이제 경기도 나쁘다 그러고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을 물리는 거는 바로 인디 브랜드 관련주의 화장품주들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등등인데요. 이런 회사들은 지금 보게 되면 약간은 이제 우리가 시장의 길이 좀 바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5천억 이하나 그 정도 기업 중에서 지금 주의 종목, 이거 많이 올라서 그렇고, 자회사 인거래 우드로 보겠습니다. 이런 중소형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갑자기 중국인들이 한국에 방한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시장의 틈새 쪽에서 갈 곳 없는 자금 쪽에서 조금, 그러니까 그런 거죠. 실적도 좋은데 앞으로도 좋을 것 같고 특별히 경기를 안 타는 화장품도 사실 경기를 많이 타긴 타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테크주로 몰렸던 자금 자체가 쫙 분산되다 보니까 우리 일부 큰 주도주까지는 아니에요. 화장품주로 들어오는 자금도 어떻게 보게 되면 시장의 관심 자체가 조금 요원한 거거든요. 며칠 전에 움직이는 항공주처럼 약간 이런 종목 위주가 좀 들어오는 게 좀 특징이고, 근데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신고가입니다. 신고가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놓고 보면 시장 대비 강한 섹터가 되고요. 과연 근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영상을 함께 하시면서 그럼 이 종목들이 앞으로 쭉쭉쭉 갑니까라고 묻는다면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올랐으니까 내일 빠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시장은 풍선 효과라는 게 있어서 인거루드라든지 코스메카라든지 기타 뭐 실리콘투라든지 이런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작은 종목들이 강하다는 것은 아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아직은 방향성을 잡아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주기 전까지는 저런 종목이 조금 강하다 보는 거고, 오늘 또 하나 섹터는 뭐였냐면 바로 에버리봇으로 대변되는 에버리봇이란 종목이 이렇게 17%가 움직이면 확률적으로 삼성 이야기거든요. 오늘 또 산종인 부회장 같은 경우도 CES 행사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식상하다 보니까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연속적으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의 특징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레인보우나 이런 종목들을 5호장에 좀 보긴 봤는데, 제가 이제 뭐 결론 아닌 결론을 내버리면 로봇 관련주가 지금 연속으로 갈 정도의 파워는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징주 중에 한번 움직이는데 왜 그러냐면, 자, 삼성이 그래요. 작년도 1월 3일 날 정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으로 투자를 했고, 지금 CES 현장에서도 뭐 T 로보틱스의 물류 로봇이라는 이런 것 자체가 좀 들어오면서 시장에 관심을 주고는 있긴 있는데, 이거 자체 같은 경우는 1월 달에도 무조건 로봇이야 이렇게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이쪽보다는 아직 움직이지 않은 섹터를 조금 매복해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날 움직이는 종목이라면 장이 좋을 때는 다음 날에 봐도 되긴 되는데 지금은 그 정도 파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징적인 섹터나 주식이 뭘까를 보다 보니까 오늘은 일부 막판의 로봇이나 화장품 관련주가 좀 강했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그 가운데서 지금 이 조정이 좀 계속 여러 날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들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고민이 클 텐데, 네. 포지션을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현재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글쎄요, 시장이란 게 우리가 뭐 예단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내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네. 옵션 만기란 건 사실 현물이 만들어낸 하나의 데리버티브 상품이니까 파생 상품이라서 뭐 과거의 만기 데이터를 분석해서 내일을 예측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좀 어불성설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단연간의 파생 시장을 분석을 옛날에 현직에 있을 때나 나와서도 가끔 분석할 때 보면 대부분의 만기 지수는 지난 만기 지수에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기준으로 보면 오늘 마감했던 2540선 정도가 12월 14일 만기 지수였고요. 만기 지수는 보통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정합니다만은 그때 포인트로 놓고 보면 341이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는 제가 볼 땐 수급적인 면에서는, 왜냐면 이 정도 되게 되면 지수가 변동성이 선물 기준으로 20포인트 올랐다가 제자리에 오게 되면
상방에 베팅한 콜 옵션은 최소 10배 이상의 시세가 나게 되고 천천히 내렸기 때문에 풋 옵션은 5배 이상이 날 수가 없는 만기 포지션들이 가장 원하는 스트랭글 매도 포지션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시장 관점에 지수만 분석하면 이런 그림으로 좀 올 수가 있고, 다만 중요한 이벤트는 하나 더 남아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수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장을 분석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 누군가는 우리나라의 많은 대기 자금들은 도대체 뭘 기다릴까를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CPI라도 보고 싶은 겁니다. 최근에 이제 1월 3일부터 장이 내려온 거는 아무래도 국채금리도 4% 이상, 미국의 달러화도 102.5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미 데이터가 약간의 기대감을 낮춰버렸어요. 이게 지금 이제 예상치인데 월간 기준으로는 대략 오히려 보면 핵심 근원 물가도 월간 기준으로 지난번 0.3% 증가해서 그나마 조금 낮긴 낮습니다만은 핵심 물가 상승률은 4%에서 3.5 나오는데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어디 갔어요? 3.1에서 거의 안 떨어집니다. 물론 이제 시장은 이 핵심 물가 상승률에 주목을 하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연준이 바라는 물가는 4%가 아니라 2% 초중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월 31일 날 금리는 동결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CPI 지표라도 한번 보고 가자는 투자 심리 자체가 아마 큰 돈의 자금을 좀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지수 관점에서는 또 최근에 약세 배경 자체가 선물 옵션과 연계된 또 기관들의 자금도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만기일이 좀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이 변동성은 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냐, 이것도 참 중요할 것 같거든요. 내일이 또 옵션 만기일이죠. 네. 내일은 뭐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한번 보면 어떨까요? 지금 과연 외국인들이 진짜 이 주식을 판 이유가 뭘까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제 코스피니까 뭐 요 정도의 뭐 매도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의 최근에 만들었던 기관들 같은 경우도 좀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던 거는 삼성전자가 12월 19일 화요일부터 이제 올라갔는데 이 흐름 자체가 대부분이 금 인하에 좀 베팅하면서 상당히 한 패시브 자금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삼성전자는 현재 수준에는 제자리에 왔습니다. 이걸 분석할 때는 삼성전자 4분기 2조 8천억 거기에 반응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연말에 강한 이후에 차익 매물에 나와 있는 거고 중요하게 반도체 업황을 바라볼 때는 아무래도 하이닉스입니다. 근데 하이닉스의 오늘 약세는 사실 뭐 주가라는 게 우리가 수급이라는 게 빠지고 나면 해석하기 급급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상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하이닉스의 이 기술적 분석은 다시 큰 관점에서는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15만 원이 향한 힘은 보입니다만은 1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생각보다 1월 달에 부진함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관점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지배력이 떨어져 있는 거고 여기에 다른 한편으로 시가총액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SDI를 실적 나쁘다고 너무 패대기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아니고 2차 전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기서 카카오가 장을 주도하기도 애매합니다. 시가총액 기준을 놓고 보면. 그렇죠. 그럼 내일장 전망 같은 경우 일단은 시장에서 필요한 거는 양봉입니다. 양봉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근데 지금은 사실 양봉이 나오기 어려운 자리예요. 그렇죠. 지금 뭐 차트로만 보면 지금 안 좋죠, 지금. 양봉이란 게 시초가보다 종가가 높은 거잖아요. 양봉이 나오기 위해서는 갭 하락을 하면 됩니다. 근데 갭 하락을 하려고 그러면 미국이 빠져야 돼요. 근데 미국은 안 빠질 차트,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미국이 올라서 우리가 올라버리면 음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이제 약간은 단기적으로 오히려 지난번에는 과열 신호였고 아주 짧은 신호로는 다시 침체 신호가 잠깐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주가 지수 기준으로 뭐 상관은 없어요.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엔솔이든 삼바든 뭐 현대차든 약간 주가 지수가 5일선에 인급하는 데까지는 시장의 방향성보다는 힘의 논리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옵션 만기가 지나고 나서의 어떤 그 수급의 변화는 좀 완화될 것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과거 데이터를 많이 분석을 한 거고 일단은 보통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패시브 자금 자체가 12월 배당락 전후로 들어오고 첫 번째 동시 만기일에 많이 그 물량 자체를 청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그림 자체는 뭐냐면 바란다는 말은 그렇고 거의 대부분 첫 번째 동시 만기를 마치고 난 금요일부터 외국인이든 기관이 의미 있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산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지수 관점에서는 자리가 잡힌다. 그렇게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물론 오늘 미국 증시가 어떻게 보일지 거기에 물론 달려 있겠죠. 지금 선물 지수를 보면은 나스닥은 0.14%, 네, 상승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뭐 이 정도 가지고는 언제든지 확확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하여튼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만약에 하락한다 혹은 상승한다 이랬을 때 내일 뭐라 그럴까요? 가지고 있는 주식 혹은 현금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뭐 지금은 주식 살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현금 하나 주식을 살 때에 대한 이야기는 보통 언제 하냐면 시장의 변곡성을 만들어낼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어떻게 보면 또 투자가분들 느낌에 따라 달라요. 아니 100포인트나 빠졌는데 그러면 너는 괜찮단 말이냐의 그런 의미보다 지금이 안 좋은 식으로 이렇게 흘러내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분들이 지금 못 사는 거지 급락이 두려운 건 아니거든요. 왜냐 우리만 빠지는 장은 없어요. 미국과의 디커플링은 생긴 디커플링이라는 건 뭐냐 하면 미국 증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우리가 들어오는 걸 디커플링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미국 증시는 최근 연초에 급락을 어느 정도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내용을 조금 깊게 들어가면 우리랑 비슷한 걸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12월 달에 미국 증시는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러셀 2000 지수라 해가지고 경기 민감주 위주로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1월 달 접어들어서 러셀 2000 지수가 속스 지수를 못 따라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 미국 증시가 다시 우리가 11월 달 모양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증시의 11월 달 모양은 결정적으로 큰 친구 몇 개만 움직이는 겁니다. 아까 봤던 엔비디아나 메타나 이런 종목들.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국 증시가 왜 약한지를 어떤 종목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냐면 애플의 주가를 보면 이게 한국 증시의 습성입니다. 애플은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좀 취합을 해보면 국채금리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서 어느 정도 나온 이 경기 민감주에 대한 부심 약재가 있다 보니까 이 경기 민감주란 단어를 한국 증시로 가져오면 그게 바로 반도체 종목이 됩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가 한편으로 놓고 보면 경기 민감주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금리 인하 수혜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로미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러셀 2000 지수를 바라볼 필요가 없이 뭐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무조건은 없겠지만은 국채금리의 이 지금 약간 방송 요 시간에 조금 내려오고 있는데 4% 밑으로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하이닉스는 하이닉스대로 뭐 배터리는 일정 부분 하반 경직 그리고 자동차대로 이렇게 좀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직은 현금을 쓸 때는 아니다. 그렇죠. 현금을 쓰기 정도로 파워풀한 장은 아니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 대입장 선생님 집중 단기 매매 스터디를 개설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올해 1초에 소수 인원으로 단기 트레이딩 과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언제 하냐고 또 언제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단기 매매를 의외로 많이 합니다. 중단기를 사실 해야 되는데 네. 이양 단기 매매를 한다면은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를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유치원생이 대학생하고 싸움하는 거 똑같죠. 그래서 보통 단기 매매를 하다 보면은 한 95%, 98% 정도는 손실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 매매를 한 20몇 년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저 노하우를 전달해 주면은 성률이 한 80%, 70% 정도 해서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또 반토막, 또 4분 1토막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돈으로 내 원금을 찾아오자 모토로 있는 돈으로 원금 찾고 돈 벌자 이런 모토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 라이브 수업을 통해서도 자신이 그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타점을 잡아주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건가요? 예, 그렇죠.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밴드를 통해서 자기 매매를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손실 나는 사람들이 비슷한 자리의 손실, 수익 나는 자리는 비슷한 자리의 수익. 자,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빠르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제가 또 라이브 할 때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계속 매매를 하다 보면은
작은 돈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은 교육 한 10조 정도 마치면은 홀로서기 가능하지 않겠나. 내 있는 돈으로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10주 안에 이 초보자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기법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그 실력 키우는 게 가능할까요? 이제 저는 항상 할 때는 소액을 합니다. 10주 동안. 예를 들어 10만 원, 또 수익 난다면 한 100만 원 정도 하라는데 보통 교육 과정에서 수익 모델을 만드는데 자기 환경에 맞게 그리고 자기 또 성격에 맞게 한두 가지 기법을 선택해서 반복적으로 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모든 기법을 할 수는 없죠. 내 입장이 뭐 공매도 기법, 종가 매매, 시초가 매매, 자사주를 이용한 매매, 공매 다양하게 하지만은 그것을 자기 환경에 자기 원금에 맞게 선택해서 한 10주 동안 한두 가지 기법을 반복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정말 이렇게 장담하시는 것처럼 그 돈을 잃으셨던 분들이 주식으로 다시 그 원금 회복하는 게 그 대장 선생님의 기법을 배우고 네. 실력을 키운다면 가능할까요? 앞에 교육생 100명 중은 내 원금의 10배 정도 번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대입장 기법 자체가 단순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것이 통한다면 계속 통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조금 원금만 올라간다 보면 특히 단기 매매는 회전율이 좋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